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다음 달 말까지 경비원 수를 절반 이상 줄이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비직 인원 감축이 담긴 입주민 관리규약 개정안이 주민투표로 통과됐는데 정작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측이 중요한 안건을 관리규약 개정안에 슬쩍 끼워 넣어 꼼수로 처리했다며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2,900가구가 넘는 이 아파트 단지의 경비 노동자 56명 가운데 30명 정도가 다음 달 말까지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지난 7월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이 주민투표 결과 60%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개정안에 경비 노동자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투표 결과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등이 담겼을 뿐 경비원 감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어 이를 모른 채 투표했다는 겁니다. 경비직 인원 관련 항목 개정 사유도 용어 수정일 뿐 인원 감축에 대한 언급은 없어 40페이지에 달하는 개정안을 전부 읽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경비원 감원이 30명이 된다는 안에서 저희가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수십 페이지 되는 걸 다 일일이 보고서 투표하는 입주민들 없잖아요. 이 아파트는 2020년과 지난해 관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연이어 경비원 감축을 시도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끼워 넣기 투표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경비 노동자가 절반 이상 줄면 노동 강도가 2배에서 3배 높아지고 주민 불편만 가중된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두 동이나 세 동을 한 분이 보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사람이 하던 일을 두세 배로 해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관리될 수가 없을 거라고.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지난 7일부터 재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는데 열흘 만에 2,910가구 중 800가구 가까이 참여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와 관리사무소 측은 관련 조례를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재투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시청 내거리에서 3m 크기의 도로 표지판이 강풍에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다행히 주위를 지나던 행인이나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표지판 접합 부분이 강풍에 찢어져 떨어졌다며 조만간 새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근로자 2명이 숨진 청양 비봉면 돼지 축사에서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검출됐습니다. 청양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현장 공기 성분을 분석한 결과 농도 200ppm이 넘는 황화수소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뒤 이틀이 지난 점을 고려했을 때 사고 당시 농도가 치사량인 1000ppm에 육박했을 수 있다며 메탄 등 다른 유독가스 검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 별미인 대하주산지로 이름난 남당항은 명색이 국가항이지만 항구로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진흙이 쌓여서 배가 못 다니는 건데요. 정부와 홍성군이 대규모 준설과 함께 남당항을 다기능 어항으로 꾸미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9년 일찌감치 국가가 직접 개발하는 국가 어항으로 지정된 홍성 남당항. 이후 바다를 막아 방파제와 저반 시설을 설치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안에는 진흙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남당항 안쪽이 모두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배가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항구로 변한 겁니다. 밀물에도 수심이 얕아 방파제 바깥 쪽만 겨우 접안하는 등 내항은 항구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배를 댈 수 없어 불편하고 관광객은 배가 없는 항구를 바라봐야 합니다. 물이 나가면 고기를 잡았어도 가지고 들어오질 못해요.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도 신선도를 제대로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불편합니다. 홍성군이 해양수산부의 요청에 마침내 남당항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방파제 안쪽 전체에 대해 4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수심 3m를 확보한 뒤 어선은 물론 여객선까지 다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여객 터미널도 현재 건축 중이며 해변에는 축제 광장과 산책로, 수상 이벤트장을 연말까지 완공합니다. 또 민간 자본을 유치해 말이나 항만을 조성하는 등 어업과 관광, 레저가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 항만이 남당항의 청사진입니다. 준설을 통해서 우리 어민들이 어선을 운항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먹거리를 포함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갖추는 사계절 휴양 관광지로 만들어내서 전국 최대 대하 축제로 유명한 남당항이 그 명성에 걸맞는 복합 해양 명소로 자리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부여군이 자연재해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최근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연재해 발생 시 원상 복구 수준으로 지원되는 공공시설과 달리 주택이나 상가 등 사유시설은 원상 회복에 턱없이 부족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현행 자연재해 지원 규정은 1966년에 제정된 것으로 주택이나 상가가 전파됐을 경우 1,600만 원, 반파는 800만 원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 피해 보상 한도를 늘리고 주택 내용 연수 등을 고려해 피해 정도를 정밀하게 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천안과 공주, 논산 지역 전체에 대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뒤 지난 6월 해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는데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천안과 공주는 각각 0.27%와 0.13% 하락했고 논산은 0.32% 상승하는 데 그쳐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현재 도내 주택보급률이 111.5%로 전국 평균을 크게 초과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이들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주택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육박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이 특수를 누리게 마련이지만 산업 현장에선 오히려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요. 수입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더 뛰면서 수출이 늘어도 무역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지역의 한 치약 전문 중소업체 임산부용과 유아용, 실버용을 특화해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 실적이 지난해 5만 달러에서 올해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시대에 재미를 볼만도 하지만 수출이 늘어도 예전 같은 환율 특수는 없습니다. 치약 생산에 필요한 수입 원료 가격과 물류비가 서너 배씩 뛰면서 생산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원료비 상승 자체도 높은 거고 또 생산 원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서 실제 저희가 그 가격을 예전 가격을 그냥 고수하다 보니까 크게 이득은 더 어떻게 보면 더 늘지 않고 축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 들어 국내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수입 증가폭이 더 커지면서 4월 이후 5개월째 무역 적자가 이어져서 적자 규모가 이미 연간 최대치인 2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역에서는 국내 수출 2위인 충남의 경우 아직 흑자가 유지되고 있지만 7월 들어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갈수록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면서 흑자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재료값 급등에 환율 상승분까지 수입 물가에 반영됐기 때문인데 올 7월 원가 기준 수입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7.9%로 달러화 기준 상승률을 13%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그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조해서 수출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 시장 확대 면에서도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수익 증대 효과가 나타나게 마련이지만 수출이 늘어도 원가 부담을 이겨내기 버겁고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둔화세가 감지되면서 수출 시장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충남수산자원연구소는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이 추진하는 연구교수버장 자율과제 신규 사업에 세조개 어장복원 기술개발 연구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국비 3억 원을 투입해 세조개 서식 어장 환경조사와 어장복원기술 개발, 세조개의 적정 크기 자원 조성을 통한 어장 확대 등 다양한 기술 개발 연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연구소는 세조개 인공종자 생산 기술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에는 천수만 세조개 대량 생산 양식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 연안 환경에 따라 신규 개발이 가능한 세조개 어장을 선정해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물산업은 우리에겐 다소 생소하지만 블루골드라고 불리는 미래 유망 산업으로 글로벌 산업 규모가 무려 900조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전에 본사를 둔 K-워터를 중심으로 물산업 육성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취수설비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견 기업입니다. 고용인원 100여 명에 연매출 400억 원대로 성장한 이 업체는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기존 여과 공정을 단순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물을 여과할 수 있어 여과 공정에서 설비 운용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혁신 기술입니다. 이외에도 K-워터로부터 정수장치 관련 다양한 기술 이전과 협업으로 국내 대표 수처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자체 테스트로는 기술력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수자공사의 긴밀한 협업과 지원으로 더욱 우수한 실증 제품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태동기를 벗어나 본격적인 발전 단계에 있는 국내 물 관련 산업은 K-워터의 축적된 기술력과 스타트업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한 첨단 기술 개발이 한창입니다. 2018년 대덕 연구개발 특군의 K-워터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한 이후 물산업 분야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실증 실험실과 실제 정수장을 축소한 테스트 시설, 사무 공간과 전문 인력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기술을 실증화시켜 배수관로의 관리를 종이도면에서 3차원 증강현실로 자동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 기업도 있습니다. 생각했던 가설들을 테스트할 어떤 현장이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 협력 스타트업을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 빠르게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었습니다. 신사업 아이디어가 쏟아지면서 육성 5년 차에 업체는 모두 143개로 늘었고 고용인원도 512명에 달해 벤처와 스타트업의 전체 매출액은 853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물기업의 성장 사다리 제공을 위해 창업 지원, 자금 조달, 기술 개발 및 실증,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물산업 육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물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어 지역을 넘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충남도와 논산시가 국방 중심 도시로의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주최한 국방 국가산업단지 역량 증진 정책 세미나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논산의 풍부한 국방 자원과 국방 국가산업단지를 바탕으로 충남 남부권의 성장 동력을 이끌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첨단 기술 중심의 국방정책 대전환 시기에 군수산업 도시를 꿈꾸는 논산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8박 11일의 일정으로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에 나섭니다. 이번 출장 기간 이 시장은 미국과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을 방문할 예정으로 창업 보육시설 기업의 한국 진출 지원 협약을 비롯해 다음 달 열리는 UCLG 대전총회 홍보와 참여 협조, 국제 행사인 태양광 학회 등에 참여합니다. 이 시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 대전을 국제도시로 각인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 향후 UCLG 등 각종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731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며
지난 7월 11일 이후 2달여 만에 1,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대전은 전날보다 400명 가까이 줄면서 606명이 확진됐고 충남은 600여 명 감소한 917명, 세종도 80여 명 줄어 20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